그 요즘 저 세태를 보면은 네. 그 어르신들 지금 전체 36만 김포 시민 중에 네. 65세 노령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한 10%가 넘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은 이 자식들이 요즘 보면은 너무 어르신들을 등한시해 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안 오면은 막 패주고 싶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네네. 패 주고 감옥 가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 놈들은 막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두드리 패고 자기가 감옥 가서 좀 살고 오고 이러면 돼요. 어떤 노인 3년 동안 나한테 맡겨놓고 원래 기저귀값하고 식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네. 3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자죠. 네.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 연락을 해도 안 되고 3년 동안 연락이 안 와요. 자식이. 쫓아가서 패줄까요? 패고 감옥 가면 된다니까. 폭행죄로 감옥 가면 돼요. 그건 자유예요. 스님은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하고 패는 건 당신 자유고 감옥 가는 거는 과보다 이거예요. 그거 때리고 감옥 가서 있는 게 좋아요? 아니요. 그러면 패고 싶어도 안 때려야지 뭐. 이제 이 부분은 시하고 또 하나 또 요즘 젊은이들이 네. 실업자도 많고 네. 또 노는 문화가 많이 달라가지고 네. 특히 이제 우리 같이 80학번이나 70학번들이 아들 딸들한테 별로 대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사회적 변화기에서 생긴 문제거든요. 지금 5, 60대 되시는 분은 그 전 문화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는 모셔야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식은 지금 30대, 40대이기 때문에, 30대이기 때문에 이 문화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문화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50대, 60대 되는 분은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를 깍듯이 모셔야 되는 문화고, 자기는 며느리를부터 봉양을 받을 수가 없는 문화, 이 중간에 끼인 세대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질문자 같은 경우는 선배를 깍듯이 한 학년이 높아도 한 살이 많아도 선배님, 형님 이래야 되고, 자기 밑에는 자기를 그냥 10살 어린애가 자기를 막 깔아뭉개고 막 먹고, 이런 거를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변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나는 부모를 봉양하고 나는 봉양을 못 받았다, 나는 선배한테 깍듯이 하고 후배한테 대우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좋은 점은 나는 선배를 깍듯이 하는 문화도 경험했고, 선후배가 없이 평등한 문화도 경험했고, 나는 부모를 모시는 문화도 경험했고, 나는 부모와 자식이 모시는지 않는 문화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선배들 위에는 한 문화밖에 경험 못하고, 모시는 문화밖에 경험 못하고, 앞으로 내 후배들은 안 모시는 문화밖에 경험 못했는데 나는 모시는 문화도 안 모시는 문화도 두 개 다 경험했으니 나야말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주로 후자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옷 입는 거 다 이 목화 심어가지고 그 무명을 갖고 이게 물레를 갖고 길쌈이라 그러죠. 이거 해가 삼배도 다 집에서 대만 심어가 짜가 있고, 그래서 다 이 모시, 삼배, 그 다음에 무명, 그 다음 명주까지 누에 고치도 다 물레로 실 뽑아가지고 집에서 짜고, 이런 문화를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이렇게 옛날엔 다 맨발로 다니거나 안 그러면 겨우 잘해야 기차표 까만 고무신 하나 신고 다녔는데, 운동화라도 하나 설에 사주면 어때요? 그거 신고 동네 공동 우물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왜? 나 운동화 신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 다음에 신발 사주면 일부 애들은 신발 학교 갈 때는 신발을 가방에 넣어가 들고 가고, 교문 앞에 가서 신고 가고, 교문 나오면 벗어서 들고 오고, 따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갖고 자란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팔이나 인도의 가난한 마을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 민다나오나 캄보디아나 스리랑카나 이런 고활동을 가면 너무 내 어린 시절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언어만 통하지 통역 붙이면 대화가 금방 돼요. 내가 물어보거든요. 동네 아저씨한테 내가 물어봐요. 한 40쯤 되는 아저씨한테 나이 몇이요? 하면 37이다. 37이면 우린 젊지만은 그거는 영감입니다. 아시겠어요? 37이면. 나 나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동네 가면 최연장자에 속합니다. 나이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애가 몇이요? 하면 4입니다. 보통 5입니다. 이러거든. 그러면 이제 논밭이 몇 마지기나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하지만 거기서는 뭐 1헥타르다, 한 헥타르다, 반 헥타르다, 뭐 영국 계열은 또 1에이커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헥타르라면 3,0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정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논으로 따지면 15마지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제가 딱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옆집에 누집하고 비슷하다. 그 집 아들이 4시고 논이 15마지이고 이렇게 딱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논이 뭐 반 헥타르다. 그러면 논이 한 8마지기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 마지 정도만 중학교 보내야지 그 밑에는 중학교 못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이고 애를 다 중학교 보내요. 그럼 못 보낸다. 그러면 하나는 보내겠네. 아이고 스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래. 내가 그래서 도사 취급을 받는다. 아시겠어요? 얘기 딱 하면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스님이 주민들하고 저거보다 얘기를 더 잘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집에 딱 가보면 그럴 때 할 때는 주로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막 경제가 좋아질 때 우리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뭐 많이 했어요? 지붕계랑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알아요? 부엌계랑 한 거 알아요? 부엌계랑 한 거.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아이고 이 부엌 살림하기 힘들겠다. 이 부엌계량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부엌에 이래 하면 이게 힘드니까 부엌을 좀 높이고 요래 하면 좋은데 돈도 얼마 안 드는데 내가 이래 얘기하면 아줌마들이 좋아할까 안 할까? 지 남자는 이게 20년을 살아도 아내가 부엌에서 무슨 고생하는지 모르는데 스님은 딱 와서 보더니 아이고 이 부엌이 이게 좀 쓰기가 불편하다. 우물이 이게 너무 멀다. 이런 얘기 하잖아. 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요즘 여기 젊은이들이 무슨 대학에 사회 무슨 뭐 이런 학과를 나와가지고 무슨 전문 봉사 단원 교육을 받아가 파견돼도 나처럼 그래 알 수 있나 없나? 몰라. 그 나라 젊은이도 그 자기들 촌에 오면 어디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딱 지으면 내가 뭐 못줄 되는지 안 되는지 못 심는 거 몇 팩씩 심는지 이런 거 딱 보고 삽질 낫질 하는 거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자기들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모내기도 할 줄 알고 무슨 삽질 납질 할 줄 안다.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 외국에서 오신 분이 그것도 스님이 그것도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앉아가 얘기하면 막 그래서 금방 친해지지. 그럼 이게 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학을 나와서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내가 조기 교육을 받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시대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조기교육 어릴 때부터 낫질, 괭이질, 호미질 다 배웠지 이런 거 다 눈으로 익혔지 이게 조기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박사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야. 전생에 죄를 지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고 이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의 내가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그래. 스님 책 보고 얘기하죠 이래.
100년, 200년 전 얘기한다고. 근데 서울 사람 100년 전 얘기보다 우리 시골 사람 50년 전 얘기가 더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스님이 지금 또 사는 건 어때요? 학교 다니면서 과학을 공부했죠. 지금 첨단,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는데 스님은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최첨단의 지금 이 변화된 미래를 알잖아. 그래서 스님이 구글 같은 데도 초대받아가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양쪽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래 말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양쪽을 걸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전의 것도 어느 정도 상상할 수가 있고 천년 미래도 상상할 수가 있다. 이 문명의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거 노인 좀 부모님 좀 돌보는 거 그거 자식한테는 봉양 못 받고 부모님한테 봉양하는 거 그거 이해 따져가지고 나는 불행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불행한 시대에 사는 거고 나는 과거도 경험하고 미래도 경험하고 양세대를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복받은 세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보니까 힘드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며느리를 시어머니 모시라는 걸 절대로 하지 말고 아들이 오히려 며느리 되고 집에 온다 해도 오지 마라 그러고 나도 가능한 며느리 집에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싹싹 빌어야 한 번씩 가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또 나는 딸이라고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식의 딸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래야 문명이 변화하는데 내가 오빠들하고 사이에서 딸이라고 재산 상속이나 학교 교육이나 천대를 받아놓고 지도 또 애 낳으면 어때요? 또 아들만 챙기고 뭐 이해는 됩니다. 늙은 영감보다는 젊은 남자가 나으니까 뭐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욕구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걸 극복을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는 것은 부모의 의무고 지금 그걸 안 돌보고 팽개치고 버려놓고 직장 가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세대라 하더라도 이거는 자연동물계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면 애를 낳으면 3년은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제도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한 여인에게만 그걸 너무 책임을 지우는 건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젊은 자식이 그러니까 늙은 부모를 봉양한다. 이거는 생태계에는 없습니다. 인간들만 있는 건데 이거는 생태계에 없다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거 안 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이게 부모의 그 억눌림, 부모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모 세대는 자식을 20살 넘었는데도 자식 결혼, 자식 취직, 자식 살림내는까지 생각해가 50, 60, 70, 80대도 자식 걱정한다고 자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자식은 거꾸로 2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의 잔소리 듣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부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받은 교육이 세태가 시부모 모시고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로 와서 봉양하겠다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아들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아시겠어요? 도망 안 가고 지금 애 둘 낳았다가 도망가 버리면 그거 둘이 늙어가지고 키우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며느리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내가 낳았지만 그 남편 그 진짜 골칫거리다. 그런데 네가 가서 살아주니 얼마나 고맙노. 이렇게 오히려 얘기해 주는 게 이 인간관계를 서로 좋게 만드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부모를 찾아와야 된다 안 돌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가 노인을 돌보는 건 선행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돌보면 돌보는 거지 안 돌보는 누구를 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볼 만큼만 돌보지 그렇게 억지로 돌볼 필요가 없어요. 심리가 엄마 아빠한테 나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기저귀 갈아주고 똥기저귀를 갈아줬는데 지금은 에 하고 누워있다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똥냄새 싫다고 하는 심리는 뭘까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다 그래.
자기가 안 그렇다면 자기만 약간 이상이야. 병원에 가봐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아무리 아기 싫어하는 사람도 아기를 딱 낳으면 그 똥냄새고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그 아기를 돌보려고 하는 그 모성애라고 하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 발동하게 돼 있어. 그게 없으면 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데 늙은 부모를 자기도 자식 낳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똥개저기 갈아줬으니까 나도 부모 똥개저기 갈아줬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내 똥개저기 갈아준 거를 나는 내 자식한테 똥개저기 갈아주고 내 자식은 또 지 자식한테 똥개저기 갈아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하고 부모만 이렇게 계산이 안 된다니까. 자기가 지금 뭘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냄새가 나고 싫은 거야. 그러나 사람은 싫다고 다 안 할 수가 없고 좋다고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싫지만은 또 옛날 언내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게 부모가 자식 똥개저기 가는 거는 싫은데 코를 막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 그게 저절로 안 되면 어떻게 자식을 키우겠어. 그런데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짐승은 그래서 안 하잖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싫은 것도 참고 할 뿐이지 그게 막 좋아서 하듯이 그래 안 돼. 원래 인간 존재가 그래. 자기는 인간을 너무 높이 평가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너무 그걸 지나치게 윤리적으로 너무 묶으면 인간이 윤리도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윤리가 생겼는데 윤리가 지나치면 사람을 윤리나 도덕이 사람을 도로 억압하게 돼. 그러면 그게 다시 고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가 참 좋아.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를 봉양하면 좋은 일이지. 그러나 그건 권장사항이지 안 한다고 미워하거나 야단칠 사항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그걸 권장할 뿐이지 그건 의무는 아니다는 거.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의무사항에 들어간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저번 말씀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셨죠? 예,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고 봉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아까 나한테 상속을 안 해줬다, 나한테 어릴 때 뭐 사랑을 안 해줬다 해서 부모를 미워하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저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사랑하는 거는 권장사항이에요. 미워하는 거는 도리에 맞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또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고도 이거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권장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이 자식을 애틋하게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코빼기도 안 내민다. 이런다고 미워하면 마치 자식이 부모를 저래 유산 제대로 안 준다고 미워하는 것처럼 그게 도리가 아니듯이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권장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 유산을 주고 뭐 유학을 보내주고 이거는 하면 좋지만은 부모에게 그럴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낳아서 20살까지 키운다는 거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그저 남 다니는 학교 정도 보내주면 된다. 더 이상은 부모의 의무는 아니에요. 해주면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미워할 수는 없다.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고아원에 맡기고 뭐 자기가 도저히 가난해가 못 살아 고아원에 맡겼다 해도 미워할 일은 아니에요.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 상대가 나쁜 사람이다, 미워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도가 있는 거예요.
그 도에 따라서 해야 돼요. 더 잘해주면 좋은 일이지. 잘해주는 거를 안 해준다고 미워할 일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